블록체인 기업 진흥협회 정대철 총재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정대철 총재님은 이 집안의 역사가 개인의 삶이 국가의 삶과 통일되신 분이죠. 현재 5선 국회의원이셨고요. 소강 민관식 유경재단의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너무 제가 집권여당인 민주당 대표하던 정대철입니다. 제일 큰 걸 빼먹고 있었어. 오늘은 재외 동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재외 동포는 지금 750만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한국 통계에만 749만이 187개국에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250만씩 있습니다. 미국에 254만, 중국에 246만입니다. 일본에 100만 있다고 그럽니다만 일본에 82만 5천 명이 있습니다. 중남미에 11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라파에 69만 70만이 있습니다. 남부지 90여만이 180여 개국에 175개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재외 동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7,500만, 그러다 750만, 꼭 10분의 1이 해외에 계십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 후 식민지로부터 독립된 85개 국가가 있습니다. 85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공히 함께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특허소송 하면 만날 외국 거 베꼈다고 소송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우리 거 베꼈다고 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이익률이 소니를 포함한 일본의 유명한 10개 전자회사의 이익보다도 높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미국서 유학 8년, 7년 만에 돌아오면서 소니 TV를 하나 사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은 삼성 TV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TV 퀄리티가 삼성 TV, 둘째가 LG, 그리고 세계 TV 세트 중에 3대 중에 한 대가 한국입니다. 특별히 한국이 자랑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하철입니다. 세계 5대 안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중변소 시스템입니다. 세계 5대 안에 들어갑니다. 산림녹화, 이거 세계 10대 안에 성공한 거였습니다. 건강보험, 이거 세계 5대 안에 들어갔습니다. 1등으로 자랑스럽게 하나가 있는 것이 인천공항입니다. 그거 세계 14년 동안 한국 세계 1위입니다. 출국 평균 16분입니다. 입국 12분, 이거 세계 기록입니다. 둘 다. 이런 정도로 자랑스럽게 됐습니다. 아까 대통령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GDP가 세계 10번째, 220국가 생존하는 국가 중에서 10번째입니다. 15번째 됐다, 11번째 됐다, 최근에 10번째로 됐습니다. 수출량 세계 9번째, 8번째, 무역량 9번째 이렇게 됐습니다. 국방력 세계 6번째입니다. 국방예산 세계 12번째입니다. 우리 인터넷 1인 사용량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자정보지수 이거 세계 1위입니다. 아프리카에 54개 국가가 있습니다. 에집트, 에티오피아, 모로코, 리비아, 탄자니아, 콩고에서 남아연방까지 54개 국가의 GDP 합산이 1조 7천억 불입니다. 대한민국 하나가 1조 7천억 불입니다. 대한민국 하나가 아프리카 전체의 국력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부끄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인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는 아직 후진국 수준에 있습니다. 국가지표가 이를 얘기합니다. 나라의 역할, 나라 공동체 역할, 사회지표, 사회 형평성, 사회 발전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OECD 33개 국가 중에서 거의 꼬발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지표는 더 말할 것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하는 것, 출산율 0.9 세계 거의 꼬발이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교통사고 사망률, 산재 사망률 세계 1등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직계 존속, 부모 때려 죽인 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렇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우리가 선진국가에 이르는 데는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함과 함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뒷받침이 되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을 다 끌어올려야 명실공히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포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재외교포를 생각하면서, 재외동포를 생각하면서 정부가 아까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몇 가지 빼진 게 있어서 제가 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가 재외교포들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외교포하면 못 살고 여기서 못 견뎌냈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 2023년까지 집어넣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세계 사회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있고 또 그 사회 내에서도 리딩 그룹으로 올라갔다는 것도 알려야 되고요. 또 교포들이, 해외 교포들이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해방전에는 임시정부 독립운동하는데 그분들이 뒷돈 다 됐습니다. 6.25 때도 참전했습니다. 6.25 후에 전쟁 복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화를 하는데 재외교포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한때 우리가 어려워서 IMF에 돈을 빌렸습니다. 국내에서는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하고 얼마 번지 압니까? 15억 불을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재외동포들이 가만히 있었냐? 국채사고 직접 도와주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 불이야. 20억 불. 대단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교과서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내에 자라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 한인의 날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 재외동포를 헌법 조항에 그 역할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24개국, 내가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24개국이 헌법에 재외동포의 역할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나라 750만 중에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500만입니다. 250만이 양국 국적을 갖고 있는데 그 500만들이 헌법 조항으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숙제입니다. 세 번째 숙제, 외청으로 재외동포청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준비하고 있고 국회에 냈어요. 이거 오늘도 안두가 하나도 언급을 하지 않는데 이것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서 외청으로 컨트롤 타워로서 재외교포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아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재외교포 교육문화센터, 저기 저 강서구 마곡동인가 지금 기획하고 있고, 우리 후배인 누구야, 김성곤 해외동포재단 자기 최근에 들어섰습니다만 3년 내 이거 짓겠다고 그래요. 이거 져서 교포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연수 효과적으로 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으로 이중국적을 갖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처럼 디아스포라 유태인분을 만들어 놓듯이 한국도 미국에 계신 교포들한테 한국 교포, 한국 국적 갖도록 하시오. 그래서 디아스포라 코리안, 그다음에 글로벌 코리안을 만들어내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국력과 여학교에서는 K-팝인지 한류가 만들어서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상승했을 때 한국이 세계 글로벌 코리아로 상승할 수 있도록 나는 이중 국적을 적극 권면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까 교육 문제도 그랬습니다. 한글 교육, 한글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세계에 1875개 있어. 1875개. 난 이거 전인 동포재단 한성우 재단 이사장하고 얘기하면서 나보고 묻더라고요. 당신 한글학교, 나 한글학교 한 100개 있나 그랬는데 1875개 있습니다. 이것도 숫자도 더 느리고 질적으로도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한국 학과, 코리안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과가 여기저기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도 많이 늘어나고 홍콩도 늘어나고 미국도 몇 과가 늘어났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프로그램도 또는 좋은 자료도 줘서 세계에 한국이 얼마나 괜찮은 나라인가, 지금 한국에 살면 한국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몰랐어요. 제가 45년 전에 국회의원 5번 한다네 처음에 가니까 저 후진국 국회의원으로 취급받다가, 지금은 제가 뭐 다 끝나고 갔어도 그 구라판이 저쪽 딱 가면 아주 괄목상대해서 물어보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이거 잘 안 하는 국가, 우리 무시보는 나라가 딱 3나라가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이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는 옛날에 우리 식민지로 있었고 또 뭐 비슷하게 있었고 뭐 일어나서요, 한국, 중국, 일본만 빼놓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을 괄목상대할 수 있는 대단한 국가로 보고 있는데, 여하간 이런 나라를 명실공히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정책 위반자 또 법률 위반자 전문가들, 우리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의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역시 정대철 의원님의 축사 너무 멋졌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축사자입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 단체 연합회 이한영 총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한영 총회장님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 블록체인 협 단체 연합회는요, 5개 이상의 단체가 연합된 단체 연합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한국 블록체인 기업진흥협회와 한국 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 회장 이한영입니다. 오늘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과 한미관계 155주년 어제와 오늘 출판을 축하드리기 위해 우리 협회 정대철 총재님과 안동수 수석부회장님, 그리고 최정무 상임부회장 등 우리 협회 임원분들도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셨습니다. 세인트 미션대 총장이시며 세계 한인재단 상인 대표이신 박상원 총회장님의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균형을 잘 유지해 한국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의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튼튼히 유지하면서 아시아는 물론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미국과 함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즉, 한미 동맹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심축이며, 한미 FTA는 양국 간 상호 번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무역의 확대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동북아에서 중국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한편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미래 발전과 함께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힘찬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우리 시대의 당연한 과제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중간 조정자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면서 2050년경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위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이 G2국가에 대한 가능성은 2014년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회사 내부 보고서에 논의된 사항이라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G2국가 목표 달성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은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NFT와 메타버스의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리드하는 한국이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 관리와 육성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협회는 한국 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를 함께 운영하는 회장사로서 신산업 성장과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업계 생태계가 조성에 앞장서서 블록체인 산업계의 다양한 기업들과 함께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이신 세계 한인재단 상임대표이시며 아멕스 미국법인 대표이신 박상원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앞으로 총회장님과 함께 우리나라가 GT 국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블록체인 협단체 연합회 이한현 총장님의 축사였습니다. 세 번째 축사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의 총재시죠, 최병국 총재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필승! 오늘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제가 연단에 쓴 이 자체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750만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25만 해병대 전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전후 전국 총연맹 최병국 총재 인사드립니다. 필승! 저는 오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해동포죠. 그러나 25만 명의 해병대 전우들이 세계 각국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많은 소식과 전화를 저는 받습니다. 그들은 이형만리 애국당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애로움과 어려움, 그 배타심을 견디면서 묵묵히 열심히 살아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으면서도 내 조국에 누를 끼칠 수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좌우명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한인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그 나라의 해병대 전후회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을 때 저는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즘 저한테 새벽 전화를 받으면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하는 전화가 10통화라면 8통화입니다. 나라 걱정을, 우리 조국 걱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 내가 내 나라에서 느끼는 것보다 외국에 나가 있는 저들이 자기 조국을 더 걱정하고 이러는데 내가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인의 날 맞이해서 저는 750만 동포에 속해 있는 해병대 전우들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고자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당신의 조국 반드시 지켜낸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희들은 비상한 각오로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는 걸 구출하려고 하는 계획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서 155년 동안에 미국과 한국이 맺은 그 관계를 책으로 내놓는 우리 무적해병신문사 신동설 발행은 정말 제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축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의 패기와 기상이 느껴지는 멋진 축사였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축사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장이신 이범원 회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예총회장 이범원 인사 올립니다. 오늘 세계 한인의 날 제15회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축하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과 한미관계 155년 어제와 오늘 헌정 설명회에 함께 진행되는 것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시는 박상원 총회장님과 관계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이 세계의 모든 평화를 지향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사절로, 그리고 그 자리에 앞으로는 문화예술이 함께 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60만 한국예총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해외 동포 여러분과 함께 더욱더 조국의 번영 그리고 남북의 통일 평화 운동의 재외 동포와 함께 구심점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해외 한인의 날 그리고 국내 세계 한인의 날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이범원 회장님의 멋진 축사 말씀이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섯 번째 축사 인사자 모시겠습니다. 오주그룹 회장이시면서 세계한인재단 중국 교류 회장이시죠. 우리 권호주 회장님 뜨거운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주그룹 회장 권오주입니다. 제15회 세계 한인날 기념식에 이렇게 네 분들을 모시고 축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한미동맹과 한미우호 증진이 대한민국 발전에 매우 유익함을 잘 알고 있던 우리에게 박성원 박사께서 한미관계 155년 어제와 오늘 도서출판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을 때 매우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와 사단법인 한미우호협회 그리고 세계한인재단이 공동 발행하는 한미관계 155년 어제와 오늘은 한국과 미국에 모두 유익한 자료이고 양 국민들에게는 역사적 지식과 우호적 이해를 증대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6.25 전쟁 휴전에 이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대한민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로부터 국가 위기와 침략을 안전하게 지켜올 수 있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우리 한인들이 크게 성공하여 한국인의 위상이 격상되면서 대한민국이 크게 신장된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기념식과 도서 헌정 및 설명회를 베풀어 주신 세계 한인재단 박상원 총회장님과 아멕스지 최정모 회장님 그리고 청미디어 신동설 발행인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계 한인재단의 미래의 무궁한 발전과 더불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며 끝으로 본 도서가 청와대와 백악관에서 필독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주구 1등 국민이 안 된다. 그러면 존경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경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자격을. 그 자격은 인품의 자격도 있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선 선생님은 저희 흥사단을 통해 가지고 가장 강조하신 것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강조하신 것이 신성한 단결. 흩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뭉침의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돼야만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직접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소위 이제 저희는 건전한 인격을 갖다가 얘기를 하죠. 건전한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단결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애기애타라고 하는 이제 정신을 저희에게 주입을 시키시는 겁니다. 애기애타. 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이크를 어쩔 수 없이 잡았어요. 그 정일영 박사님들도 그렇고 그 선배님들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서로 공부하고 그걸 실천해서 돈독히 하지 아니하면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 앞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내 공동체가 중요한 것처럼 세계 인류 공동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의 나라도 사랑하라. 이런 이제 교육이었죠. 그러면 오늘 우리 이제 그 15회 세계 한인의 날이고 한미관계 155주년 어제와 오늘 이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을 아직 읽어보질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러면 내일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우리 아까 그 정대철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손가락질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곧 그 사랑이다. 그래서 K-팝이 생겼듯이 우리 앞으로 K-러브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과 한국 여러 해외에 계시는 185개국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아까 거기에 나가 계시는 여러 우리 한국 동포들이 이 K-러브를 세계화시켜서 온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앞으로 노력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희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K-러브 상당